흑염전 제19화 덜개 비망록. 거대한 얼음 해골이 대형의 머리 위에서 기대한 통곡을 내뱉으며 형성되었다. 자신의 영혼까지 뗄감으로써는 최후의 발악이었다. 대형은 보검을 바닥에 깊숙이 박아 넣으며 100년 전기의 그 길을 끌어올렸다. 눈부신 푸른 정디막이 솟구쳐 오르며 해골의 돌진을 막아냈다. 대형이 기압과 함께 보검을 위로 쳐올리자 거대한 푸른 정디파가 얼음 해골을 산산조각 내며 이연 분화의 전신을 휩쓸었다. 이럴 수가. 내 마지막 마법이 밀리다니. 안 돼. 비명을 지르며 10여 장 뒤로 날아간 이연 분화가 거울 벽에 처박혔다. 대형은 무너지는 몸을 간신히 보검으로 지탱했다. 보패는 모두 파괴되었고 환술의 근원마저 찢겼다. 환술의 근원마저 무너졌다. 전신은 부서질 듯 비참했으나 이제 종막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그는 직감했다. 거울 미궁의 화려함은 이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은빛으로 상징되던 공간은 날카로운 파편들이 비명처럼 뒹구는 차가운 돌방으로 변해 있었다. 천장에서는 결계를 지탱하던 마력이 소진되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굉음과 함께 추락했고, 바닥은 이연분화의 검은 피와 대형의 정순한 선열이 뒤섞여 기괴한 묵화를 그려냈다. 대형은 이가 빠진 보검 끝을 지면에 밝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전신이 갈기갈기 찢긴 듯한 참담함이 밀려오는군. 혈맥은 이미 타버릴 듯 뜨겁고 시야는 흘러내린 피로 흐릿하다. 하지만 저 여자의 공포를 똑똑히 보았다. 허상으로 쌓아올린 가짜 낙원이 무너진 지금 남은 것은 추악한 발악뿐이다. 대영은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걸고 저 비릿한 숨통을 끊겠노라 다짐했다. 내 얼굴, 내 고결한 얼굴에 감히 흉터를 내다니. 내 놈을 죽여 그 가죽으로 내 거울을 다시 닦아주마. 분화가 부러진 팔을 움켜쥐고 남은 은환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회전시키며 비호처럼 쇄도했다. 대영은 보검을 수평으로 세워 은환의 회전력을 받아냈다. 챙! 불꽃이 대영의 눈앞에서 튀어올랐다. 힘은 빠졌으나 그녀의 발악은 궁지에 몰린 짐승보다 지독했다. 견뎌보아라. 내 마지막 총기가 내 놈의 뇌를 헤집어 놓을 테니. 이연 분화가 은원에서 초음파의 곡소리를 뿜어냈다. 고막이 터질 듯한 고통에 대염은 즉시 단전의 기운을 귀로 보내 청력을 차단했다. 대신 기감을 열어 놈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귀를 버리고 마음을 여니 흩어지는 놈의 기운이 더욱 선명하게 읽혔다. 호호, 귀를 막는다고 끝날 것 같니? 내 발밑의 그림자가 이미 내 목을 겨누고 있단다. 바닥의 파편들이 대형의 그림자와 결합해 거대한 유리낫으로 변해 솟구쳤다. 대형은 신법 청풍보를 극한으로 전개해 신형을 허공으로 날렸다. 낫은 대형의 신발 밑창을 간발의 차로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조차 무기가 되는 공간, 마지막까지 영악한 술법이었다. 공중이야말로 네 무덤이다. 사방의 거울이 너를 찢어밟힐 거야. 허공에 뜬 대형을 향해 벽에 붙은 파편들이 일제히 쏘아줘왔다. 대형은 검디를 방사형으로 폭발시켜 공간을 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둥글게 말아 천지 결계권 폭의 기계를 사방으로 방출했다. 푸른 전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날아오던 파편들을 가루로 만들었다. 그때 미로아가 영로보의 잔상을 남기며 이연분화의 등 뒤로 나타났다. 대협, 이연분화의 명치 뒤쪽 척추마디에 마법의 핵이 남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전기 흐름을 역류시키겠습니다. 지금입니다. 미로아가 정순한 기운이 담긴 수인을 놈의 척추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콰르른 놈의 체내에서 기운이 뒤엉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화의 신형이 격렬하며 굳어버린 찰나 대형은 낙하하며 보검을 고쳐잡았다. 이제 추악한 유언을 들을 시간이었다. 아, 이 벌레 같은 놈이 감히 내 몸을 죽어버려. 기운이 역류한 이연분화가 피를 토하며 미로아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가하려 했다. 대영은 착지와 동시에 나섬권의 기계를 담아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다. 화득 어깨뼈가 처참하게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자세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미로아를 건드리는 대가는 내 사지를 으깨는 것으로 갚아주마.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촌뜨기에게 지다니. 비틀거리던 이연분화가 남은 은환 하나를 최후의 수단으로 투척했다. 태영은 보검을 휘둘러 쇄도하는 은환을 정면으로 갈라버렸다. 단수범절 두 조각 난 은환이 고철덩이가 되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환상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다. 오지마, 오지 마란 말이야, 내 거울. 내 아름다움이. 이연분화가 깨진 거울 파편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구석으로 몰렸다. 대영은 참담함을 느끼며 보검을 낮게 깔아주었다.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전기는 이제 동굴 안에 모든 음습한 냉기를 밀어내고 있었다. 네가 뺏은 전기로 쌓은 미모가 그리도 소중하더냐. 이제 그 추악한 껍데기를 벗겨주마. 대영은 단전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 100년 전기의 정수를 보검에 집중시켰다. 검신이 병력 같은 백색빛을 토해내며 동굴 안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악업을 끊는다. 대영이 아래에서 위로 보검을 치솟아 올렸다. 단수검 승룡, 보검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푸른 용의 형상이 이연분화의 가슴을 관통하고 동굴 천장을 뚫으며 하늘로 솟구쳤다. 쾅! 거대한 폭발과 함께 남아있던 거울 파편들이 하얀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이연분화의 육신은 검강의 고열에 증발하듯 녹아내렸다. 대영은 검을 휘두른 자세 그대로 굳어졌다. 전신을 짓누르던 혹하는 온데반데없고 따뜻한 온기가 동굴 안을 가득 메웠다. 비참했던 사투의 끝에 그는 비로소 한 단계 더 높은 무도의 경지를 엿보았다. 이연분화의 마지막 단말만은 부서지는 얼음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화려했던 분홍도포는 피 묻은 헝겊 조각이 되어 흩어졌고 거울 속의 미궁은 오직 차가운 돌방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대영은 거친 숨을 고르며 보검을 칼집에 넣었다. 대협, 정말 해내셨습니다. 미루아가 다가와 대영의 찢긴 옷자락을 붙잡았다. 소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대영은 말없이 미루아의 어깨를 짚어주었다. 두 사람의 발치에는 더 이상 보랏빛 안개가 아닌 동굴, 천장의 구멍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머물고 있었다. 이연분화의 혹한이 몰아치던 거울 협곡을 벗어나자 거짓말처럼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깊은 숲이 나타났다. 계곡 너머로는 맑은 시내가 안반 위를 제비처럼 미끄러지듯 흐르며 청아한 소리를 냈고 주변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만발의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하지만 그 풍경 속에 선 대형의 몰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대형은 점포가 피에 젖어 누더기가 된 채 시냇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전신에는 거울 파편에 베인 자상과
빙결막이에 침식된 동상의 흔적이 가득했다. 이연 분화의 환술은 내 영혼의 정수까지 갉아먹었군. 혈맥을 역류시킨 여파로 내공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어. 다음 건물의 사면적화는 파괴력의 차원이 다르다 들었다. 지친 몸으로 그자의 무식한 일격을 받아내며 미루아까지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대영은 신음 대신 깊은 탁기를 내뱉으며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기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미루아에게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방패를 쥐어주어야 했다. 대영은 헝겊으로 투박하게 감은 손을 미루아의 단전 위에 가만히 얹었다. 소년의 몸이 대영의 거친 손길에 움찔하며 긴장으로 굳었다. 미루아, 너는 기운을 읽는 법은 알지만 그것을 몸에 담는 법은 모른다. 이제부터 내가 네 혈맥을 틔워줄 테니 내 정기를 이정표 삼아 내 안의 기운을 한 점으로 모으는 연습을 해라. 대영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정수만 100년 정기를 미루아의 몸속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소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참아라. 이 기운이 내 기맥을 따라 흐르게 되면 너는 적의 공격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공격을 흘려보는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눈이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며칠간의 고통스러운 전투가 끝난 후 미루아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투명해져 있었다. 소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신기한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대협, 몸이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기분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보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공기의 흐름이 제 피부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아요. 대염은 지친 안색으로 미루아를 보며 엷게 미소 지었다.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경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제로 연 기맥이다. 무리하게 기를 쓰면 내 몸이 먼저 상할 테니 오직 방어와 회피에만 집중해라. 미루아는 대형에 찢긴 옷자락 사이로 드러난 무수한 흉터들을 보며 숙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협, 이 연홍화와 이연 분화를 물리친 대협이 너무나 대단해 보였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시군요. 저는 대협이 무적의 괴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대영은 무공의 경지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며 침묵했다. 2명의 수호자를 쓰러뜨린 대가는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괴물은 내가 아니라 저 앞에 기다리는 사면적화다. 그제는 덩치가 산만하고 성정이 불같아 화염무공을 쓴다더군. 대영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몸을 일으켰다. 시야는 혈투의 여파로 여전히 흐릿했으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일연홍화에 이어 이연분호라는 거대한 장벽마저 꺾었다는 통쾌한 자신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2번째 꽃을 꺾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마지막 꽃이 도사리는 성엽으로 향하겠습니다. 제 복음이 부러지고 육신이 만신창이가 될지언정 원수를 향한 이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영은 뒤틀린 복음을 갈무리하여 등에 메었다. 검신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으나 그 안에 깃든 우장검심의 의지는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다. 대영은 미루아의 어깨를 가볍게 짚으며 안개 너머를 응시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대지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뜨겁고도 육중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가자, 미루아. 이제 마지막 문턱이다. 미루아는 대영의 곁에서 황금빛 안광을 갈무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랏빛 안개를 벗어나 붉은 화염이 일렁이는 북쪽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스며들었다. 멀리 안개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제 서늘함 대신 숨막히는 열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것은 사면 족화가 내뿜는 포효이자 대형의 보검이 마지막으로 잠재워야 할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방황하던 무부의 길은 이제 전설의 종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북쪽 하늘은 사면적화의 마귀가 뿜어내는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미루아는 각성한 안광을 번뜩이며 대영의 곁에 섰다. 가자 미루아, 이 전설의 마침표를 찍으러.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붉게 타오르는 지평선을 향해 길게 늘어졌다. 대지를 진동시키는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성역의 문턱을 넘어섰다. 흑염전 별개의 비망록 제28호 이어집니다.